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지역균형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김기대 서울시의회 의원은 조례안에 따라 서울의 균형 발전 정책과 각종 시책을 통합 관리하면서 향후 서울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데 그 실효성과 실행력도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역점 사업 중 단연 큰 규모로는 강남구 코엑스 일대 복합 개발이 꼽힙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마이스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강남권에 대규모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는 점에서 비강남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가뜩이나 강남북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지역에 1조 2,400억 원을 투입해 초대형 지하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민간 자본 2조 5천억 원을 들여 한전부지 일대 마이스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백, 수천만 원이면 되는 소규모 사업도 지역적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저렇게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서기를 대단히 바라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서울시 생활권 계획 정책을 보완책으로 내놨습니다. 아예 제도적으로 그동안 이 동남권의 개발만 주로 집중하고 나머지는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차별시켜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서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을 구석구석까지 성장시키며 서울시 의회는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 시책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소관하는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당초는 도시기획국에서 이걸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기획조정실로 이관을 해서 그 예산 편성 과정부터 균형감 있는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시의회는 시의 각 부서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시가 균형발전위원회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긴 거주기간이 장점인데요. 공급량이 많지 않아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대안으로 공공과 민간이 서로 힘을 합치는 새로운 임대주택 방식인 서울형 사회주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정례회에서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대거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사회주택이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지어진 서울의 한 건물입니다. 15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함께 쓰는 주방과 욕실, 커뮤니티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의 형태입니다. 이곳의 특징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은 서울형 사회주택. 서울형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땅을 빌려주고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민관 합작 임대주택입니다. 세입자는 임대료, 민간 사업자는 토지 비용, 시는 주택 건설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주택협동조합이 손을 잡아 만든 이 서울형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 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혜택은 비슷한데 민간이 참여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인이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주거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공급함으로써 주거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제 재원적인 부담들은 서로 이제 결합함으로써 서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서울형 사회주택을
올해 7곳에 105가구를 공급합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대거 손봤습니다. 지난달 29일 폐회한 제274회 정례회에서 사회주택 관련 조례 8건이 처리됐습니다. 우리 경제적, 자금적 지원 내용도 담았고요.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토지를 빌려주는 대부하는 제도 담았습니다. 우리 주차장 완화라든가 우리 용적률 건폐를 하는 건설적인 정책 지원하는 정책 지원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주택이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관 합작의 새로운 주택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주택.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된 가운데 걸음마를 떼고 주택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 박철미입니다. 지난달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반이 넘는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자사고 폐지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진 상황인데요. 서울시의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나온 내용은 내부적인 보완을 거쳐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도입을 제안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새 정부 정책과제가 채택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평가 방식을 통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교육청은 그간 논의되어 온 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해진 상황. 서울시의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현재 새 정부 정책 과제로 채택되는 그런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자사고 폐지의 필요성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준비해온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기구를 설치를 별도로 해서 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좀 밟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서 자사고를 없애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폐지 시점에 대해서는 토론 참석자 간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차피 전환될 거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전면적으로 전환시키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자사고로 입학해서 배우는 학생을 너 일반고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해봐야. 그간 폐지 논란에서 제외됐던 과학고나 영재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단계에서 그 위탁형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의회는 내부적인 보완을 거쳐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도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공공급식의 대상 확대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6년을 맞아 그간 시행된 친환경 급식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경자 서울시의회 의원은 급식의 질도 높이면서 종사자들의 처우도 함께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70% 이상으로 올린 친환경 급식을 시행한 지 6년째.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급식의 대상 확대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그간 시행된 친환경 급식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향후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선 주체별 지원 범위가 다른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 3대 2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급식의 질이 학교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상의 재원을 서로 분배를 지자체가 하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급식비를 받아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학교마다 틀리고 지자체마다 틀리고 이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다 틀리고 무상급식의 기본 원칙이 적용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또한 학교별로 다르게 책정된 영양교사들의 인건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영양사이고 중학교 영양교사라는 이유로 해갖고 처우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르고 수당도 달라요. 거기서 오는 현장의 노동 갈등 같은 것도 많거든요.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날 참여자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 더불어 고등학교에서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체계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제9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가 지난 5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연구 발표회와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구 발표에서는 서울시립대 김주일 교수가 서울시 중독물질 사용 및 중독행위 실태와 청소년 중독 예방 정책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광주교대 안재영 교수는 서울시 문화예술 인문학적 사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남창진 시의원은 서울관광 환경 분석과 송파구 관광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김구현 시의원은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연구 발표회 후 정책연구위원회와 한국소비자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최영수 위원장은 위원들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에 다양한 정책과제 연구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특히 한국소비자협회 간 맺은 상생협약이 시민 행복의 질을 높이는 정책 개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창윤 서울시 의원이 어제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서울 속으로의 목요일 코너 목요데이트에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와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전했습니다. 우 의원은 장애인으로서 사회 개선할 점이 많다며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건축학을 전공한 우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목요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의회와 시민들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진철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가 끝났습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시의원들은 다양한 안건들을 심사하고 심의했는데요. 이렇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안건들을 의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의회 사용 설명서에서는 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심사되고 또 처리가 되나요? 네, 일단 의안의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안의 정확한 의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논할 의, 책상 안. 네, 책상에서 의논하는, 즉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해야 할 안건을 말하는데요. 예산안이나 조례안이 대표적인 의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도 하고요. 재정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속된 서명이 있으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의안이 접수된 후 요건이 충족되면 또 이 요건이 충족이 확인이 되면 의안 번호가 정해지고요. 네, 그리고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그 후 조례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심사 보고 때 질의나 토론, 의결을 통해서 이 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 심의에서는 소관위원회와 소속 의원이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한 후에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까다로운 여러 절차를 거쳐야 의안에 대한 결정이 나는 거네요. 그럼 본회의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의안 처리 과정이 끝나는 건가요? 네,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본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된 심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이 되는데요.
본회의에서 예산안 3일 이내에,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송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산안은 심사한 결과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로 7017처럼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 되면 되겠고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의안 처리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방의회에서 의안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의안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가 나와 있죠.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의안 검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죠. 바로 의안 종류 중에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이 이렇게 종류별로 내용이 확인이 되고요. 현재까지 발의되어 있는 의안을 상세 검색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 검색을 해보시면 의안 번호, 또 제안일, 또 발의되고 있는 게 공동 발의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발의자들 명단을 보면 여러 의원들의 이름들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심사 경과입니다. 소관위원회 심사 경과, 또 본회의 심사 경과가 언제 어떻게 됐고 가결이 됐는지, 부결이 됐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조례 제정 등의 의안 처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의안들이 꾸준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 시간 지방의회 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